은퇴, 노년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구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드시나요? 근데요, 만약에 이걸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는 인생 2막의 짜릿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막연하기만 했던 두려움을 가슴 뛰는 계획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멋진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부터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봐야겠죠? 몇 가지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은퇴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숫자 69.4, 이게 뭐냐면요, 2017년에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제쯤 은퇴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69.4세라고 답했다는 거죠. 거의 70살까지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는 평균 나이는 60.3세였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무려 9년, 거의 10년이나 일찍 은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9년이라는 차이 안에 모든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 시간은 확 줄어드는데 은퇴 후에 돈을 쓰면서 살아야 할 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65세에 은퇴한 부부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면서 2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받아도 무려 2억 85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런 숫자들을 쭉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이렇게 뭔가를 계속 잃어버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일 뿐인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잃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 나이가 드는 게 단순히 잃는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새롭게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면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이 듦은 그냥 일방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쇠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신체 활력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같은 건 예전 같진 않죠.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삶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즉 지혜 같은 것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발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공적인 노화라는 건요, 잃어버리는 것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이 강력한 무기들, 그러니까 지혜나 정서적 안정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걸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는 튼튼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신한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퇴 후에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역시 식비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50대가 넘어서도 자녀 교육비 지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자금 계획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이런 현실에 대비할 여러 가지 금융 도구들이 있습니다. 연금을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라든지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보고 나에게 딱 맞는 계획을 세워두는 거겠죠. 자, 이렇게 튼튼한 하드웨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혜는 그냥 나이만 들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닌가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 지혜는 오히려 근육과 같아서요, 삶을 경험하고 또 그걸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기술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혜라는 근육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엄청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 바로 이런 6가지의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덕수궁 수문장으로 일하시는 권정국님의 이 한마디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일의 가치는 자신이 만든다. 내가 내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가치를 둔다.
정말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로 이 탄탄한 하드웨어와 지혜로운 소프트웨어가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정말 멋진 인생 2막을 직접 써내려간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그 명언의 주인공이시죠?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셨던 권정국님.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덕수궁 수문장이 되셨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하루에 3만 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새로운 자부심과 의미까지 찾으신 겁니다. 이분은 또 어떠세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정세영님인데요. 퇴직 후에 색소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양원 같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연주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계시죠. 나만의 멋진 취미가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까지 이어진 정말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김순애님은요, 단 15일 만에 사과 농부가 되셨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분은 막 반짝반짝 예쁜 사과보다는 내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사과를 키우는 데서 진짜 행복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라는 건 운이 좋아서 그냥 얻어 걸리는 행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튼튼한 현실적 기반이라는 하드웨어와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라는 소프트웨어, 이 둘의 균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기술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까? 이게 아니에요. 그 대신 내 인생 2막, 그 첫 페이지를 나는 과연 어떤 문장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